자, 23쪽은 이제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항식 p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r은 p 알파와 같다. 이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눗셈 배우면서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나눗셈의 상황을 그 검산식 있잖아요. 그죠? 그 나눗셈 당하는 식은 나누는 식하고 목하고 곱하고 거기다 플러스 나머지. 그죠? 그렇게 쓰는 걸 더 많이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이 상황을 지금 그 검산식으로 써보면 px라는 다항식을 자, x-알파로 나눴어요. 그럼 나눴으니까 무슨 몫이 있겠죠. 몫이 있을 거고 그 뒤에 플러스 나머지가 이렇게 붙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이 나머지, 이 r이라는 나머지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 식 전체에다가 x자리에 그냥 알파를 넣어버리면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x자리에다가 알파를 넣는 순간 얘가 뭐가 되니까 0이 돼버리니까 이렇게가 다 0으로 날아가 버리면서 p 알파는 r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뭐 fx라는 다항식을 x-3으로 나눈 나머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서연아 바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돼? 한마디로? fx를 그렇지 f3 이렇게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나누는 1차식이 이런 식으로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도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이 부분을 0이 되게 만드는 x값을 넣는 거니까 얘를 0이 되게 만드는 x값을 넣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네, 그래서 주어진 다항식에다가 그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 그 값이 나머지다. 요게 나머지 정리죠. 자, 그 다음에 인수 정리도 사실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 건데 나머지가 얼마인 경우를 따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이렇게 되는 경우.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얼마다? 0. 나머지가 0인 경우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에는 그 1차식이 요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야. 그러면 그 x-알파라는 1차식이 이 px라는 다항식의 인수라는 거죠. 인수. 그쵸? 나누어 떨어뜨렸으니까 얘가 인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특별히 우리는 인수정리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고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죠? 아, 나머지 정리랑 동일한데 단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우리가 따로 인수정리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1-1번은 px라는 다항식을 다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자, 이거 딱 보자마자 채연아 이것은 P2라고 대답하면 되겠고 P2를 그러면 계산해주면 답인 거죠. 그러면 4-14 플러스 3이니까 얼마예요? 7이요. 마이너스 7? 아, 네. 그죠? 마이너스 7. 자, 그 다음에 2번 같이 2x 플러스 1로 나눴다. 그러면 이때 나머지는 P 얼마다? P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역시 그럼 주어진 식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니까 4분의 1 플러스 2분의 7 플러스 3인가? 그죠? 얼마죠? 4분의 15에다가 3 더한 거네? 4분의 27인가요? 그죠? 네, 이렇게 나머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다. 자,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서 2-1번은 자, px라는 다항식을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입니다. 그죠? 자, 그럼 당연히 p 얼마가? p2가, 그지? p2가 0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p2를 계산해주면 되겠고 p2는 8-14 플러스 a인데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몇일까? 6이겠네요. 그죠? 네. 넘어가 봅시다. 24쪽으로 가서 아, 이거 뭐 반갑죠? 조립제법. 서연아, 조립제법 언제 쓰는 거였더라? 나눌 때. 근데 단 그 나눗셈을 당하는 식은 몇 차식이든 상관이 없는데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일 때? 차수가 적정일 때요. 그럼 예를 들면 뭐 4차식을 뭐 2차식으로 나눌 때도 조립제법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1차. 그렇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그죠? 그 나눗셈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조립제법이고요. 개수만을 사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 요렇게 생긴 다항식을 x-1로 나눈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는 이 나눗셈을 당하는 식의 개수들을 쭉 나열하는 거죠. 근데 개수들을 나열할 때 주의사항이 뭐였더라? 그렇죠. 여기처럼 지금 x제곱이 건너뛰어졌을 때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0이라는 숫자를 채워 넣고 시작을 해야 된다. 1,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숫자는 나누는 식을 얼마가 되게 하는 x값? 0이 되게 하는 x값을 이 앞에다가 쓰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경우는 1이 되겠죠. 그럼 요게 이제 조립제법을 할 준비인 거고, 자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요 첫 번째 숫자를 그대로 내려서 한번 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숫자와 밑에 내려간 숫자는 계속 어떻게 주는 거? 곱해서 다음 칸으로, 그죠? 자 위아래 숫자는 어떻게 해서? 더해서 아래 칸으로. 또 앞에 숫자랑 밑에 숫자를 곱해서 다음 칸으로, 더해서 아래 칸으로, 곱해서 다음 칸으로, 더해서 아래 칸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조립제법이 끝난 거고요. 이렇게 조립제법을 쭉 했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요 숫자가 뭘 나타내는 부분이죠?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그쵸? 이게 항상 나머지. 그럼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뭘 나타내는 부분? 몫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 숫자들이 그대로 몫의 개수들이었죠. 몫의 개수. 숫자가 3개 써 있다는 것은 몇 차식이라는 얘기일까? 숫자가 3개 써 있다. 2차식이죠. 그쵸? 왜냐면 끝에 건 상수. 그 다음에 요거 1차. 요게 2차니까. 그래서 몫이 정확하게 뭐냐면 1x제곱 플러스 1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조립제법의 결과, 그러니까 나눗셈의 결과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조립제법이었고, 실제로 직접 나누는 것보다 조립제법을 훨씬 많이 쓰죠. 그죠? 1차식으로 나눌 일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죠?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늘 조립제법을 써주면 된다. 자, 근데 이 조립제법을 쓸 때 조심할 점이 하나 있는데, 조심할 점. 이런 거죠. 요 문제 우리 먼저 좀 풀어볼게요.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문제니까 스스로 풉시다. 스스로 푸시고, 자, 요런 거. 2-1번 같은 거. 자, 2-1번은 요렇게 생긴 애를 2x-1로 나누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처음에 세팅을 할 때 4-4, 여기 빈칸은 뭘까? 여기 0이야? 마이너스 3 이렇게 하겠죠. 그쵸? 그죠? 답답하니까 옆에다 할게요.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1 해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하면은, 자, 4 내려오고요. 곱해서 다음 칸,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다음 칸,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다음 칸.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끝에 나온 것이 나머지다라는 것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앞부분, 이 부분이 지금 2x-1로 나눴을 때 몫을 나타내는 부분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그쵸? 엄밀하게 말하면 이 조립제법은 2x-1로 나눴을 때의 상황이 아니고 뭘로 나눴을 때의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그러한 1차식 중에 얘가 대표가 아니잖아. 얘가 대표가 아니라 x-2분의 1이 대표죠. 얘가. 그러니까 이 조립제법은 지금 이걸로 나눴을 때의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 요 3차식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요 식을 이걸로 나눴을 때 x-2분의 1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몫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럼 여기에 목 자리에 4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바깥에 나머지가 이렇게 더해진
이 상황이 맞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내가 진짜 궁금한 거는 이걸로 나눴을 때가 아니라 2x-1로 나눴을 때의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로 나눴을 때는 몫이 얼마고 그때 나머지는 얼마겠냐가 궁금한 거니까. 전에 본 적 있죠?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2배가 됐죠. 그죠? 그러면은 앞에서 2배를 했으면 뒤에서 당연히 몇 배를 해줘야지 상쇄가 돼? 여기다가 2분의 1배, 그쵸? 곱하기 2분의 1배를 해줘야 앞에서 2배 하면서 달라진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배를 하면은 이 자리에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맨 끝에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앞에서 변화가 생겼던 부분을 다시 다 되돌려 놨잖아. 그럼 뒤에 나머지 부분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립제법에 주의할 점은 나누는 식에 x의 개수가 이렇게 1이 아닌 무언가가 붙어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조립제법의 몫을 요 숫자로 한번 뭐 해줘야 진짜 몫이 된다? 나눠줘야. 그쵸? 네, 그래서 요것을 2로 한번 나눠줘야 그래야 진짜 우리가 원하는 몫이 나온다. 요 정도가 조립제법에서 좀 주의할 만한 부분이 되겠고요. 25페이지 가봅시다. 자, 25페이지에서는 1번부터 볼게요. 요 다항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고 그럼 우리 요 다항식에다가 이름을 좀 붙일게. 요 놈을 fx라고 이름을 붙일게. 그럼 채원아, 첫 번째 줄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x-2로 나눈 나머지가 14. 서연아, 이건 뭐지? 14.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랑 B가 들어가 있는 식이 각각 하나씩 나오겠네, 여기서. 맞죠? 자, F1부터 써보면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2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3이죠. 이게 지금 2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F2도 써보면 F2는 4A 플러스 2B 그리고 플러스 6이죠. 이게 14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 정리하면은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식이 하나 있고 여기서는 6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면 2A 플러스 B가 4인가요? 그죠? 자, 뺍시다.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인가요? 그죠? A는 5가 되겠고 A가 5면은 B는 얼마?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5,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A, B 값을 찾으면 되겠다. 계산이 틀렸다. 여기가? 여기가 6이 왜 나왔지? 세제곱이었구나. 세제곱이면은 8하고 2니까 10인가? 그죠? 10이네요. 10. 그럼 넘어가서 여기가 4고 2가 되겠고 그죠? 그럼 뺐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인가요? 그죠? 그럼 A 값이 3. 그쵸? A 값이 3이고 A 값이 3이면 B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나요? 그죠? 이렇게 되겠다. 야,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3이 안 보였어. 그래서 A는 3,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자, 내려가서 3번에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9고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 일단 p 마이너스 1이 얼마란 얘기고 9란 얘기고 그 다음에 p 3이 얼마란 얘기죠? 마이너스 7이란 얘기죠. 자, 이 두 가지 정보를 주고요. 그 다음에 찾으라고 한 게 뭐냐면 px를 이제 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찾으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제 이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의 식을 하나 쭉 써봐야 될까요? 이 p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 나머지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뭐랄까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이거를 구해야 되겠구나 내 눈에 보여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px를 이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그 상황을 한 줄 쫙 써봐야죠. 그러니까 검산식을 써보자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적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식을 써야 됩니다. p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자, 여기 누구 자리죠? 검산식 쓸 때 여기는 몫이 들어갈 자리죠? qx가 들어가고, 플러스 여기가 이제 나머지 자리잖아. 그치? 근데 이 나머지가 지금 2차식으로 나눈 상황이니까 이 나머지는 몇 차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1차식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1차식. 자, 모든 1차식을 표현할 수 있는 모양 뭐겠어? 이렇게 잡아야지. 그래 이제 내 눈앞에 보이잖아. 아, 내가 찾아야 될 게 A랑 B구나. 그쵸? 이 A, B를 찾는데 이제 집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B를 찾는 방법은 당연히 우리가 위에서 얻어놨던 요것과 요것을 요 식에다 뭐 해보면 되겠다? 대입을 해보면 되겠다. 그죠? X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자, 요 놈이 0이 되면서 앞에 거는 쭉 0으로 갑니다. 그죠? 이거 쭉 0으로 가고요. 그럼 요 뒤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가? 이게 9죠. 그 다음에 P3, X자리에 3 집어넣었어. 그럼 또 앞에 건 여전히 날아가고요. 여기에 3 들어가니까 3A 플러스 B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네. 그치? 자, 그러면 둘이 뺄까요? 자, 빼면 어떻게 돼? 빼면은 마이너스 4A는 16. 그럼 A가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4면은 B가 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 B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5였다. 몇 번인가요? 2번. 네, 요게 이제 2차식으로 나누는 문제의 제일 기본적인 문제 패턴이고요. 자, 내려가서 5번으로 내려가 보면 3차식으로 나눴습니다. 일단 차수가 쭉 올라갔네, 그지? 15차식이네요. 15차식을 3차식으로 나누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잘 되는 식이죠. 요 3차식이. 그치? 요거 x로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묶어야지. 그죠? x를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되니까 합차 공식 써주면은 요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나눗셈을 당하는 이 식을 fx라고 잠깐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fx를 x-1, x 플러스 1 요걸로 나눴죠. 그러면 나눴으니까 또 여긴 누구 자리? 목 자리 플러스 여기가 이제 나머지 자리인데 자, 이 나머지는 몇 차식일까요? 지금은 2차식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2차식. 자, 그럼 모든 2차식을 표현할 수 있는 모양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우리는 차근차근 자, 요 놈을 0으로 만들 때, 요 놈을 0으로 만들 때, 요 놈을 0으로 만들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F0부터 가볼까? 얘를 0으로 만들었어. 그럼 F0이면 또 앞에 거 쫙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요 부분에도 0이 들어가니까 누구만 남아요? C만 남을 거고요. 자, F0의 값은 요 식에다가 0을 넣어라 라는 거 아니야. 그죠? 요 식에다 0 넣으면 얼마나요? 0이죠. 그럼 C가 0이네. 그치? C가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F1도 넣어볼게요. 1 집어넣으면 자, 앞에 덩어리 날아가는 건 똑같고요. 이렇게 날아갔고 자, 여기다가 1 들어갔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죠. 근데 C 어차피 0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는 F1과 같다.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되겠어? 5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자, F-1도 써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A-B, C는 어차피 0 되겠고 F-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1 요거는 플러스 1 요거 마이너스 1 요거 플러스 1 요거 마이너스 1이겠죠? 홀짝만 보면 되니까 얼마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또 더합시다.
더해서 풀면은 A는 몇 나올까? 2인가? B는 3 나오겠네. 그치? 자, 그래서 채원아, 우리는 나머지 RX를 뭐라고 완성하면 될까요? 2x 되고 음. 플러스 3x 끝이야. 그쵸? C는 0이었으니까. 자, RX 완성됐고, 그러면 R1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R1은 뭘까? 5가 되겠죠? 그죠? 5. 이렇게. 그러니까 3차식으로 가더라도 그냥 미지수가 하나 늘어날 뿐이지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은 비슷하죠. 얼마를 집어 넣었을 때 QX까지 싹 다 날릴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넘어가서 26쪽을 볼까요? 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도 PX를 X-5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뭐 계속 앞에서도 봤던 거니까 이거 딱 보자마자 서연아 어떻게 쓸 수 있어? P5는 3이다. 그치? 이렇게 쓰면 되는데 밑에 줄은 조금 복잡해졌죠. 밑에 줄에 이거 이렇게 생긴 식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쵸? 그치만 여기 이 처음 시작하는 식이 좀 복잡해지더라도 원리는 계속 마찬가지거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걸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으면 이걸 써보면 되죠. 자, 이렇게 생긴 식이 있었어. 이 식을 x-3으로 나눴어. 그럼 나눴으면 몫이 있겠네. 몫이 있고 그 뒤에 나머지가 더해지겠네. 이 나머지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이 나머지가. 그럼 이 나머지가 궁금하면 우린 당연히 이 식에다가 x자리에 얼마를 넣어보면 될까요? 그죠? 얘를 날아가게 만들어야 얘도 같이 날아가니까. 이걸 이렇게 날아가게 만들 수 있는 3이라는 숫자를 쭉 집어넣으니까 자, 여기도 3이 들어가고 여기도 3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3 곱하기 P 몇이 된다? P5가 되죠. 그것이 바로 이 나머지 R이 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P5가 3인데 3 곱하기 P5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3이라며. 답은 얼마?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내려가서 p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4고요.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2다. 그러면 q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냐? 자, 어떻게 시작할까? 일단 쓸까? px를 x-1로 나눴더니 몫이 qx, 나머지가 4. 이런 식으로 한 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2. 이거는 채원아 한마디로 줄여서 쓰면 뭘까? P 마이너스 3은 12. 그렇지. 우리한테는 이렇게 두 가지 정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자, 마지막에 찾아라라고 한 것은 q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 이걸 찾으래요. 이거는 뭐지, 서연아? q 마이너스 3. 그죠? 이걸 찾아라. 얘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요 식에다가 x자리 얼마를 넣어보면 되겠어? 1을 넣어봐야 되나? 우리는 지금 q 마이너스 3을 찾을 거잖아요. x자리 마이너스 3을 넣어봐야지. 그래야 q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등장할 거 아니에요. 여기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딱 넣어보니까 자, p 마이너스 3은 자, x자리에 마이너스 3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 곱하기 q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 값을 알잖아요. 그죠? 이 값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12를 땅 집어넣어 주시면은 자, 넘어가면은 8이니까 얘가 얼마구나?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얘 마이너스 2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q 마이너스 3의 값이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11번 볼게요. 11번. 자, 11번은 x-1의 15제곱을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x로 나눈다는 것도 어쨌든 우리 나머지 정리로 생각할 수 있잖아. x로 나눴다는 것은 x자리에 0을 넣었을 때 나온 값 아닐까? 그쵸? 그러니까 이 식을 내가 fx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f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러면 그건 f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f0이다. 여기도 x자리에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의 15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그걸 이용해서 87의 15제곱을 8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방금 전 거를 이용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막 15제곱, 15제곱 똑같잖아.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그 상황에서 x 대신에 얼마를 넣으면 될까요? 88을 넣으면 돼요. 자, 근데 자, 먼저 1번의 상황을 식으로 먼저 써보면 x-1의 15제곱이라는 식을 x로 나눴어요. 나눴으면 몫이 있겠죠? 몫이 있고 그 뒤에 나머지가 붙을 텐데 나머지가 1인 거잖아.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식의 x자리에다가 88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대입하면 자, 여기가 87의 15제곱이죠. 요거는 자, 여기 88 들어갔고 88 곱하기 q88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냥 x자리에 88을 그냥 쭉 넣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어. 우리가 이 상황을 이 숫자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야 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누가 좀 모양이 이상해요. 지금 이 위에 있는 상황은 식으로 나눈 거잖아.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거잖아. 근데 이거는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눈 거죠. 여러분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눗셈을 했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자연수랑 나눗셈을 하면은 그 나머지는 무조건 0 아니면 자연수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지금 나머지로서 적절하지 못해요. 그러면 약간의 어떤 뭐랄까 교정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교정해주면 88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표현할 수 있을까? 88에서 1을 빼야 돼요. 몫에서 88을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88 곱하기 여기를 Q88 이것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숫자일 거 아니야. 어떤 자연수겠죠. 거기서 1을 빼줘요. 이렇게 빼주면 여기서 그러니까 요 위의 식에서 88 하나를 밖으로 던진 거예요. 그러면 그 88이 바깥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88 나오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1과 만나면서 결과적으로 이건 얼마가 돼? 플러스 87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줘야 그래야 이 끝에 있는 요 숫자가 나머지로서의 모양에 합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나머지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나머지는 87이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이제 틀리는 거지. 그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지막 13번까지만 풀고 오늘은 진도를 마칠게요. 아, 너무 쉽다 이건. 그죠? 요렇게 생긴 다항식이 이걸로 나누어 떨어졌어. 나누어 떨어졌다는 건 나머지가 얼마가 됐다? 0이 됐다. 그럼 내가 이 앞에 있는 애를 fx라고 부른다면 지금 상황은 f 얼마가? f-2가 얼마가 됐다? 0이 됐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f-2가 0이 됐다. 요거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서연아 불러줘. f-2는 뭐야? 16 얘가 0이다. 그러면은 이게 24니까 24에 4 더하면 28인가요? 그죠? 4a가 마이너스 28. a는 몇이다?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 그러면 숙제가 본교재에서는 23부터 26까지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에서는 13부터 15까지 15쪽까지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도장 받을 부분, 검사 받을 부분은 본교재에서는 14부터 22, 워크북에서는 8부터 12 여기까지 확인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